이번 시간에는 우리 2021년 상시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이요. 문제 4번 보니까 이제 기타 작업하고 배점이 총 20점이 되어 있죠. 주어진 시트에서 다음 작업을 이제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제 1번 문제, 2번 문제 두 문제가 나왔죠. 1번 문제가 이제 매크로 작업하는 거고요. 2번 문제가 이제 차트를 수정하는 그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문제를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매크로 작업 시트에서 하래요. 매크로 작업 시트에 왔더니 지금 좀 이런 이제 데이터가 들어 있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매크로를 현재 통합문서에 작성하고 실행하시오. 각 5점이다. 그렇게 이제 나왔죠. 자, 여기 보면 이제 동그라미 1번하고 2번하고 두 문제가 있어요. 자, 동그라미 1번 문제요.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이제 F의 4번부터 F의 11번 영역에 그랬습니다. 그 영역이 지금 요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여기에 보니까 이제 빈칸으로 돼 있는데 여기다가 제품 코드별로 이익률을 계산하는 그 매크로를 생성해서 실행하시오.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때 이제 매크로 이름은 이익률로 하고요. 그때 이제 이익률을 어떻게 계산하냐? 순이익 나누기 매출 총액 그렇게 해서 계산하래요.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순이익은 이곳에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있고요. 그리고 매출총액도 이곳에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있죠. 그러면 순이익 나누기 매출총액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도형의 사각형에 보게 되면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이 있대요. 이거를 동일한 시트 B의 13에서 C의 14번 그 영역에다가 생성을 해주래요. 그러면 지금 그 영역이 지금 B의 13번에서 시작해서 우리 C의 14번이다. 그러면 요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여기다가 이제 해당 도형을 이제 생성을 하고 그때 도형의 텍스트를 이익률로 이제 입력을 하래요. 그리고 해당 도형을 이제 클릭할 때 이익률이라는 그 매크로가 실행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도형을 먼저 집어넣어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도형을 삽입할 거니까 삽입이라는 이 메뉴 들어가고요. 도형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사각형의 종류가 되게 많죠. 이 중에서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요거 선택해 주고 우리 B의 13번부터 시작해서 C의 14번 그 영역에다가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도형을 이제 만들어 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도형을 만들어 놓고 이 해당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매크로 지정이요. 매크로 지정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이렇게 뜹니다. 그럼 이제 매크로 이름 우리가 써줘야죠. 그때 이제 매크로 이름은 이익률로 하래요. 해서 여기다가 이제 이익률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고 글씨 맞았나 틀렸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록 단추 요거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기록 버튼을 땅 하고 이제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러면 매크로 이름 맞나 안 맞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 매크로 저장 위치 현재 통합 문서가 맞나 그거 이제 확인해 주면 되죠. 그러면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을 누르기 전에는 우리가 여기 아래쪽에 보면 매크로 기록 그 아이콘이 떴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을 땅 하고 이제 누르자고요. 눌렀더니 맨 밑에 보니까 이제 기록 중지 아이콘이 떴습니다. 기록 중지가 떴다. 그 얘기는 매크로가 켜졌다는 얘기요. 그러면 매크로가 켜졌으니까 지금부터는 불필요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익률 계산 좀 하자고요. 자, 첫 번째 셀 찍어주고요. 는이라고 쓰고 그리고 순이익 나누기 매출 총액 이렇게 해서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35%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됐어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채우기 엔드를 쭉쭉쭉 해서 마지막 셀까지 전부 다 이제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할 거 다 했으면 비어있는 셀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이요. 클릭하고 나면 이제 끝났죠. 그럼 이제 끝났으면 여기서 절대로 까먹으면 안 되는 게 매크로 기록 중지하는 거예요. 막 매크로 기록 중지도 안 하고 다른 작업 계속 한다고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매크로 기록 중지 요거 이제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이제 기록 중지까지 끝났습니다. 기록 중지가 끝나고 나면 이 도형의 텍스트를 이제 입력해 주면 되겠죠. 해서 해당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텍스트 편집으로 들어간 다음에 커서가 이제 도형 안에서 깜빡깜빡거리면 여기다가 이제 이익률하고 우리가 이제 직접 써주면 되죠. 글씨 다 썼으면 우리가 또 비어있는 셀 한번 클릭해 줘야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되나 안 되나 확인 좀 하자고요. 자, 이익률 구해놓은 거 싹 다 이제 범위 지정하고 딜리트 키 눌러서 다 지워버린 다음에 이익률 요 도형 이제 클릭하면 되겠죠. 클릭했더니 이익률이 싹 다 이제 계산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동그라미 1번 전부 다 이제 만들고 되는 것까지 되나 안 되나 확인까지 이제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A의 3번부터 F 3번 영역에 그랬습니다. A 3번부터 F의 3번이다. 그러면 지금 이 제목이 써져 있는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이 영역은 채우기 색깔을 표준색 노란색으로 그렇게 이제 적용하는 매크로를 생성해서 실행하시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때 이제 매크로의 이름은 서식으로 하래요. 그리고 그때 이제 도형의 사각형에 보게 되면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얘가 있대요. 이거를 동일한 시트 D의 13에서 E의 14번 그 영역에 생성을 하래요. 그 영역이 우리 D의 13번이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부터 E의 14번이다. 그러면 요만큼이죠. 이 영역에다가 해당 도형을 생성하고 그때 텍스트를 우리가 서식으로 이제 입력을 하래요. 그리고 도형을 클릭할 때 서식이라는 이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설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도형을 먼저 집어넣어야 되겠죠. 해서 도형을 삽입할 거니까 삽입이라는 이 메뉴에 들어가서 도형 선택해 주고요. 사각형 중에서 이제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 이제 뒤에 13번부터 시작해서 우리 2의 14번까지 쭉 드래그해서 이제 우리가 만들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해당 도형 만들어주고요. 도형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우리가 이제 매크로 지정 이곳으로 이제 들어가주면 되겠죠. 매크로 지정에 들어갔더니 지금처럼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때 이제 매크로 이름은 서식으로 해라 라고 했으니까 서식하고 이렇게 이제 두 글자 입력해주고 그리고 와서 이제 기록 버튼이요. 기록 버튼 눌렀더니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죠. 그러면 그때 이제 매크로 이름 맞았나 틀렸나 확인 한번 해주고요. 매크로 저장 위치 현재 통합 문서가 맞는지 확인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와서 이제 확인이요.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 누르면 이제 매크로가 켜지는 거죠. 그럼 이제 문제만 딱 풀어야 되겠죠. 해서 A의 3번부터 시작해서 우리 F의 3번까지 싹 다 이제 범위 지정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채우기 색깔을 바꿀 거니까 채우기를 여기서 이제 변경시켜주면 되겠죠. 해서 채우기 요거 이제 눌러주고 표준색 노랑이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만 해주면 끝이죠. 그럼 이제 다 했으니까 비어있는 셀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해 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록 중지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기록 중지까지 끝났어요. 그러면 이 도형에 텍스트 이제 입력해 줘야죠. 해서 도형 위에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텍스트 편집 들어간 다음에 여기다 이제 서식이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도형이 지금 이 도형이랑 중간에 보니까 살짝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이 도형이 선택이 되고 하얀색 점이 생기죠. 그때 이제 살짝 움직여서 이렇게 이제 도형의 크기를 우리가 이제 조절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문제 다 푼 거죠. 그러면 이제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나 안 되나 확인 좀 하자고요. A 3번부터 시작해서 F 3번까지 싹 다 이제 범위 지정하고 요거 이제 다른 색깔로 그냥 바꿔버릴게요. 다른 색깔로 바꿔놓고 이익률도 이제 싹 다 이제 지우자고요. 왜? 문제에 보니까 셀 포인터의 위치에 상관없이 현재 통합 문서에서 매크로가 이제 실행돼야 정답으로 인정된다. 그렇게 나왔죠. 그거 이제 확인 좀 하자고요. 셀 포인터가 우리 거는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이익률을 누르면 이익률이 계산이 되고요. 그리고 셀 포인터의 위치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서식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이제 서식이 적용이 된다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매크로 끝이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차트 작업이라는 그 시트에서 차트에서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서 아래 그림과 같이 이제 수정하시오. 각 2점이다. 그렇게 나왔죠. 자, 여기 보니까 이제 동그라미 1번부터 시작해서 5번 문제까지 5문제가 나왔고요. 그때 이제 차트는 반드시 이제 문제에서 제공한 그 차트를 사용해라. 신규로 이제 작성하게 되면 0점 처리된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자, 지금 우리 거 보니까 데이터가 지금처럼 이렇게 있고요.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지금처럼 차트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 차트를 가지고 지금 문제 그림에 있는 이 차트처럼 이렇게 이제 만들어라. 그거죠. 자, 그럼 이제 동그라미 1번부터 보자고요.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이제 평균 계열이라는 게 있대요. 지금 여기 계열에 보니까 우리 국어라는 계열도 있고요. 영어도 있고 수학도 있고 평균도 있고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평균이라는 이 계열이요. 이 계열이랑 전체 평균 요소 그랬습니다. 우리 요소에 보니까 사람들의 이름이 쭉쭉쭉 써져 있고 맨 마지막에 보니까 이제 전체 평균이라는 이 요소도 있죠. 이 요소, 이 평균이랑 이 전체 평균이 제거가 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수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차트의 데이터 범위를 이제 수정할 거니까 차트에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데이터 선택으로 우리가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데이터 선택을 했더니 데이터 원본 선택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죠.
그러면 그때 이제 차트 범위를 우리가 이제 다시 설정을 해줘야 돼요. 지금 문제에서 시킨 거는 평균 계열 이거 이제 집어넣지 말래요. 그리고 전체 평균도 집어넣지 말래요. 그러면 지금 요만큼의 이제 데이터만 가지고 차트를 표현해라 그거죠. 그래서 우리가 범위를 이제 다시 설정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만큼 이제 데이터 범위 딱 설정해 주고 그리고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차트 그림을 보자고요. 차트 그림을 보니까 지금쯤 이렇게 이제 차트가 표시가 됐습니다. 우리 계열을 보니까 이제 아까는 우리 평균이라는 그 계열이 있었는데 없어졌죠. 그리고 아래쪽에 사람들 이름만 표시가 됐죠. 그러면 이제 동그라미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차트의 종류를 100% 기준 누적 세로 막대형으로 그렇게 이제 변경을 시키래요. 그러면 우리가 차트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차트 종류 변경으로 들어가 주면 됩니다. 우리가 실제 시험 문제에도 시험 문제가 이제 총 두 가지가 나오는 거죠. 차트 종류 자체를 바꿔라. 그렇게도 시험 문제가 나오지만 특정 계열만 이제 차트의 종류를 바꿔라. 그렇게도 나온다고요. 그러면 특정 계열의 차트의 종류를 변경할 때는 어떤 계열이 됐든 상관없으니까 아무거나 이제 막대기를 선택을 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 이쪽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지금처럼 차트의 전체적인 그런 종류를 바꿀 때는 우리가 차트에 비어있는 곳 있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차트 종류 변경 이쪽으로 이제 들어가 줘야 돼요. 그래서 차트 종류 변경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차트의 종류가 뭔지 우리가 이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100% 기준 누적 세로 막대형 이걸로 이제 선택하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 첫 번째 게 우리 묶은 세로 막대형이고요. 두 번째 게 누적 세로 막대형이고 세 번째 거 요게 이제 100% 기준 누적 세로 막대형이죠.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차트가 변경이 됐어요. 그럼 이제 동그라미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 문제 보니까 차트의 제목은 그리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작성하고 있는 이 차트에는 차트 제목이 없어요. 이 차트의 제목은 차트 위에다가 지정을 하래요. 차트 위에 지정한 다음에 A의 1번 셀이랑 연동을 시키래요. 그럼 일단 차트 제목부터 집어넣자고요. 차트의 제목을 집어넣을 때는 우리가 차트를 먼저 선택을 해주고 맨 위에 보게 되면 이제 차트 도구라고 있죠. 여기서 이제 디자인이요. 디자인에 들어가게 되면 차트 요소 추가라고 해서 여기 있습니다.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우리 이제 차트의 제목을 집어넣겠다. 그때 이제 차트 위에 넣어달라. 요거 이제 선택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처럼 차트의 제목하고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되면서 이 차트의 제목이 지금처럼 선택이 돼 있다고요. 그때 이제 우리가 수식 입력줄에서 이제 해주면 됩니다. 해서 수식 입력줄을 먼저 선택을 해주고 는이라고 먼저 써야죠. 는으로 먼저 써주고 그리고 이제 A의 1번 셀을 우리가 찾아가면 됩니다. 해서 우리가 A의 1번 셀을 우리가 선택만 해주면 되죠. 그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고 그때 이제 A의 1번 셀이 맞게 선택이 됐으면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지금 차트의 제목이 A의 1번 셀에 들어있던 그 제목으로 그렇게 이제 설정이 됐죠. 그럼 이제 동그라미 3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4번 문제 보니까 차트에 기본 주 세로 눈금선을 표시하시오 그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작성해 놓은 이 차트를 봤을 때 지금 기본 주 가로 눈금선만 쭉쭉쭉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되어 있죠. 근데 지금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세로도 이제 전부 다 이제 그렇게 이제 표시가 돼 있다고요. 요거 이제 집어 넣으래요. 그럼 우리가 차트를 선택해 주고 차트 요소 추가에 들어가서 우리가 눈금선을 집어넣을 거니까 눈금선 선택해 주고 그때 기본 주 세로 요거 이제 선택만 해 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문제 그림처럼 세로 눈금선도 요렇게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제 동그라미 4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5번에 보니까 차트의 스타일이요. 차트의 스타일에 색 변경을 색 1로 지정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차트를 먼저 선택을 해주고 그리고 차트 스타일에 보게 되면 맨 앞에 색 변경하고 이곳에 있죠. 이 색 변경을 먼저 선택해주고 그때 이제 색 1번으로 그렇게 이제 지정하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있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보면 색 1 하고 그렇게 이제 제목이 뜨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색 1이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5번 문제까지 끝났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동그라미 1, 2, 3, 4, 5번 문제 다 풀었으면 내가 지금 작성한 그 차트랑 문제 그림에서 주어진 그 차트랑 이제 똑같은지 다른지 전부 다 이제 비교해 줘야 됩니다. 자, 그때 이제 우리 차트의 제목 똑같죠. 그 다음에 이제 세로축도 똑같죠. 그 다음에 이제 가로축도 전부 다 똑같죠. 범례도 전부 다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그림 영역에 들어있는 가로 묶음선, 세로 묶음선 다 똑같이 이제 설정이 됐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차트 문제 다 푼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차트 문제랑 우리 매크로 문제랑 두 문제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두 문제도 기존에 나오던 그런 기출문제 유형이랑 비슷한 유형으로 그렇게 이제 출제가 됐죠. 우리 문제 풀 때 뭐 특별하게 어려운 그런 내용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전부 다 맞출 수 있게 반복적으로 꼭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